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좀 흔들리다가요. 그래도 조금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다행이다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제부터 해서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 같은 경우가 어제 1% 이상의 후반대의 상승을 보이는 증시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에 열리는 뉴욕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사실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빠르게 좀 회복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아직 플러스권은 아니긴 하지만 좀 오후장 마감까지 해서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 신용 반대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이 기관과 외인들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흐름은 계속 매도세예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 흐름으로 좀 바뀌는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는 점은 연초 항상 대형주들 흐름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이 하락 흐름을 기회로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한 매매 필요성 한 번 더 강조드려 보도록 하고, 당연히 대형주 중심에서도 1분기, 2분기의 실적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AS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건데 에어 부산부터 좀 볼게요. 어제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아졌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자면은 꺾이는 듯하면서 종목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차트 모양은 굉장히 이뻐요. 뭐 추천드리고 나서 고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20%를 넘어가긴 했고 현지가 기준으로도 20% 가까운 상황일 겁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튀어 올라갈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방향을 잡는다. 보시다시피 거래량 자체도요.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 거래량에 맞춰 본다면 그 전에 큰 박스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박스로 본다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나왔었던 이 큰 박스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자리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6,000원이에요, 6,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 갭을 메꾸게 된다면 2배까지 오르는 가격이 나오긴 하는데, 다시 한번 차트를 더 크게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차트거든요. 이게 에어부산 전체 차트예요. 자, 6,000원을 제가 터치를 했는데 이 6,000원짜리는요. 바로 옆에 있는 이 구간 자리,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까지 나름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5,000원대 초반 정도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자리부터 해서 박스 자리가 있는 자리를 판단해 본다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우선은 바로 전 고점을 염두에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있어서는요. 이 박스 자리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 박스 자리 이렇게요. 네. 여기죠, 여기. 여기 박스 자리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후의 성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선은 상승 추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뭐 제주항공도 그렇고 진에어도 그렇고 여러 종목이 있었지만은 이 자리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좋은 수익을 좀 냈는데 아직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해서 튀어 올라가는데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죠. 거기다 맞춰서 1분기, 2분기 올해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이제 4분기 흑자를 돌려 세우면서 쫙 올려치는 포인트가 나와줍니다. 여행도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중국인 관광객들조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인 방문객들 중에 5명 중에 1명이 좀 코로나인 경우가 좀 많아서 걱정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든 항공 매출 자체가 늘고 있다는 거, 여객 매출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의 이런 흐름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도 좋아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추이가 상승 추이예요. 아직 그렇게 꺾였다가 보긴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도 밑골이 닿는 모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냐면요. 우선 당장에 있어서는 LCC 관련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필두로 해서 대한항공도 자기 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자기 자리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볼 수가 있냐면, 자, 큰 흐름에서 보건대 2020년, 2021년도 때부터 해서 그래도 나름 유지했던 가격대 이 포인트잖아요. 2만 원대 가격은 있어요. 네, 라인을 그어드리자면은 여기가 2만 원 구간이에요. 여기까지는 회복을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으로 항공주들은요, 계속 보셔야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이제 빠르게 에어부산 캐치해드려서 좋은 수익 내어드렸지만 계속 항공주들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꼭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PG 좀 AS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 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7%대까지 상승 주다가 지금 이제 4%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로봇 관련 이슈가 새롭게 좀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국내 로봇주에 투자를 했는데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거고요. 레인보우 로봇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시장에 조금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하루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이라 보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 관련으로 이슈가 굉장히 가압기 관련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로봇, 가전제품 등등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의 영향 어제 좀 많이 받으면서 꺾였지만은 다시 한번 좀 올려 세우는 걸 보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잡히는 것 같고요. 큰 추세에서도 큰 바닥 그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실적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을 줄 때 바로 전 고점을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바로 전 고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자리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19,000원 돌파 흐름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돌파하면서 22,000원 이상 가는 거예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나오고요. 자, 제가 시장 전체 시장을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작년 3분기 말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거 있죠. 4분기부터 1분기는 주식을 좀 모아가시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시장의 반등의 흐름 자체가 한 2, 3월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거기가 바닥을 좀 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본격 시장의 큰 흐름을 본다면 하반기까지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금리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건 제가 최근에 6개월 이상 말씀드리는 불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보자면 거기에 중심에 있을 만한 업종을 보셔야 되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업종을 좀 보셔야 돼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에서 봤을 때 종목들 못 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지만 이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회복을 보시는데 그 시장의 회복 자체가 여러분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도 드렸죠. 4분기부터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주식을 과연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요. 수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SPG라는 종목, 제가 향후 한 5년, 10년을 봤을 때, 한 5년 정도를 봤을 때 5년 전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어땠나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10배 이상 올랐죠.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게 이제 자동화라고 봐요. 로봇 자동화라고 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 설비 자동화 이쪽입니다. 그 라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모터 관련으로 SPG는 계속 중요한 종목이니까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YG엔터. YG엔터가 좀 핫해요. 추천드리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새 한 달 좀 넘어서 만에 수익이 20%를 돌파했고요. 11월 24일이 언제냐면요. 여기 자리입니다. 완벽한 저점, 거의 최저점 자리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여기입니다. 최저점 자리 체크해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걸그룹 새롭게 이제 나옵니다. 베이비 몬스터인가요?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공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G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또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현석 대표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양현석 대표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시끄러운 거 다 떨쳐내고 열심히 일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이제 Y젠터를 다른 엔터 대비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뭐였냐면 SM 차트 볼까요? 네, 이미 상당 부분 고점이었잖아요. 여기 자리에서. 그렇죠? 자, JYP로 돌아가 볼게요. JYP 엔터 보자면요. 역시나 상당히 고점이에요. 따라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Y젠터 차트 보시면 완전 바닥에서 사기가 편했어요. 자, 같은 업종 내에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에어부산도 그러했잖아요. 다른 거 먼저 튀어 올라갈 때 네, 그쪽은 관심 안 가집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 분명히 똑같은 이슈를 갖고 있는데 안 움직였던 에어부산을 선택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죠. YG엔터 같은 경우 악재나 낙재가 다 쏟아져 나왔을 때입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걸그룹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그냥 수년된 것뿐이에요. 블랙핑크 앨범에 대한 부분, 콘서트에 대한 부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4분기 실적 좋고 1분기 실적 좋은데 거기에서 하나 더 양현석 대표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더 가겠죠. 여기서 안 멈출 거예요. 움직임이 더 강할 거고 저는 추이상 보고인데 우선 55,000원 이상은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000원 정도까지는 차분하게 보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두산입니다. 짧게 수익을 보셨다면 이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추천드렸는데 어제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빠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빠르게 튀어 올라가면서 장중에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요. 현재는 한 2.9%, 3% 정도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냥 추세상으로의 흐름과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게 잘 먹었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한 찰나였는데 흘러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산은요. 2023년에 중요한 핵심 업종 그중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는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요. 당장에 있어서 흔들렸다. 미 라인 자체를 이 하단 라인 자체를 현재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계속 매수하시면서 차분하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전 다시 올라갈 겁니다. 현재 이 라인 자체를 깨고 내려갔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돌려 세우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만 원대까지의 상승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산 그룹 자체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뿐만 아니라 밥캣, 퓨어셀, 에너빌리 등등에서 큰 실적을 보여주면서 두산 그룹주 전체, 두산이 지주사 종목이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짧게 보지 마시고 짧게 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도 싶어요. 자, 그 다음 이거 볼게요. TYM을 최근에 제가 계속 AS 해드릴 건데 어느 순간 안 하겠죠? 우선 거의 다 아마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 수익이 괜찮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목이 하나 딱 차트를 보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 추세라는 거잖아요, 항상. 그 추세에 맞춰봤을 때 자, 라인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바닥부터 해서 잘 올라갔어요. 근데 이 고점에 대한 부분도 나름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 고점 라인을 자꾸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바닥에서의 바닥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고점을 칠 때 이 고점 라인 자체를 여기서부터 해서 맞고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그럼 이 하단 추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봤을 때 저는 현 구간대에서 좀 장기적 추세로 보는 것은 나쁘진 않겠지만 단기적 추세로 봤을 때는요. 이 갭을 메꾸면서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회사는 분명히 좋아요. 다만 이제 추세라는 거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시장에도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지만
밑으로 꺾이는 추세가 이번 주 한 주간 조금 더 나와주면서 가격적인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2,700원대가 이탈해 버린다. 그때는 꼭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또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AS를 해드리면 충분히 해드렸던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움직일 때 제가 종목을 잘 드리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좋은 종목 하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